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기업 경영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박희정입니다. 저는 10년 이상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가세현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법인 전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나누자면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 그 수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현재 대표님들이 많은 고민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하게 됐고요. 그 대표님이 갖는 고민 자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소득세율입니다. 소득세율은 올해부터 8구간 최고 세율 45%, 지방소득세와 건보를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다들 세금의 구간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체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법인은 4단계 누진으로 10%에서 25%, 개인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또 하나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어떤 매출 누락이라든가 가공 경비 이런 세무 사각지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 제도 때문에 사실 시행하지 못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 부분들이 높아질 수 없는 현실을 맞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법인 전환 고민하시는 분들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계속 시청 바라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란 무엇일까요? 네, 2012년부터 처음 시행되었고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한 제도입니다. 일정한 매출, 업종마다 틀리겠지만 그 매출 이상에 올라가게 되면 그 대상자에 선정이 되시고 쉽게 얘기해서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니 결국은 소득세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2021년 올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도소매는 10억, 제조업은 7억 5천, 서비스업은 5억 이 이상을 넘게 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시는 겁니다. 원래 2012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는 매출액 기준이 이거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도소매 같은 경우는 30억, 네. 그 다음에 제조업은 15억, 서비스업이 7억 5천, 거의 2배 이상의 부분들의 기준을 줬었는데요. 그 제도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매출 규모를 하락을 시켜서 개인 사업자의 더 많은 분들이 이 성실신고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신고 기간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인데 비해서 6월에 시행하게 되고요. 그 신고를 할 때 세무대리인한테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하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가 필수일 것 같은데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대상자가 되시면 치명적이라고 하셨었는데 네. 그전에는 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을 전환하게 되면 성실신고 대상자에서 바로 탈피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정부가 이제 법을 좀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법인을 전환하더라도 3년간 그 성실신고 대상자를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걸리는 게 가장 최고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표님들은 매출 추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올해 사업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내 업종이 성실신고 대상자의 매출에 올해 끝까지 갔을 때 대상자가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선제적으로 매출이 넘기 전에 선택을 하셔서 법인을 전환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안 걸리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대상자가 되셔서 그 부분들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면 아마 세금에 대한 부분들의 불편함을 계속 겪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 또한 법인 전환을 되도록이면 좀 빨리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절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 전환을 하면 정말 해결이 될까요? 그렇다면 법인 전환을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네, 사실 법인 전환이 답이긴 합니다. 과세당국에서도 동일한 매출로 봤을 때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세율을 봐도 봤습니다. 자, 법인 전환에 대한 장점 크게 4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율 구조상의 장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주와 대표이사 세무적인 장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압승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유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법인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업권 평가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율 구조상의 장점을 본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자체의 세율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당기순이익으로 봤을 때 2억 미만인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보통 그게 법인으로 갔을 때는 법인세율 10%, 전체적인 이득에서 10%만 세금을 낸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주주 대표이사의 세무적인 장점인데요. 임원의 급여,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표님한테는 없었던 퇴직금이 있고요. 그리고 주주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인 배당,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소득을 분산해서 환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업승계는 증여특례와 가업상속공제 등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장 큰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영업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업권은 현재 정부에서 법인 전환 시 주는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이고요. 이 부분들 또한 지금 점차적으로 혜택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확한 개념을 본다고 하면 지금 영업권이라는 건 권리금 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금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인정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세율만 봐도 상당히 이득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은 영업권에 대해서는 세율을 기타소득으로 인정을 하고, 기타소득은 60%에 대한 부분들을 경비 처리한 후에 나머지 40%를 소득으로 보고 그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20%만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8%만 과세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금액에 없이 8.8%라는 건 상당히 크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급여로 5억을 받게 된다고 하면 소득세가 2억 1천만 원, 거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영업권으로 받게 된다고 하면 기타 소득을 해서 4,400만 원, 그 차이만 봐도 굉장한 부분들의 절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영업권은 법인 입장에서는 5년간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 법인세 부분에서도 5년간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어떤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단점이 없지는 않겠죠. 네. 현장에서 대표님들을 뵈면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것도 클 것 같고요. 또는 어떤 대표님들은 격리를 하나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규모에 무슨 법인이야? 그렇죠. 이런 굉장히 법인을 너무 크게 본다고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큰 문제점일 수 있고요. 하지만 세무기장 또한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다를 게 하나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불편한 거라고 하는 거는 법인 통장 관리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개인 통장의 입출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진행했던 부분들이 법인 통장들은 상당히 그 입출금 내역에 대한 증빙을 100%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대표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의 개인 업체에게 법인 전환을 추천하시나요? 어느 정도의 규모라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매출액으로 평가를 해서 매출이 높으면 큰 기업이고 네. 매출이 낮으면 작은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는 이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출에 따라서 나오지 않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세금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높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낮아서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얼마 못 내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 회사는 사실 법인 전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전환은 앞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을 느끼시는 회사가 가장 1순위일 겁니다. 근데 매출이 높은데 반면에 소득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대표님들은 그냥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나으십니다. 그리고 만나 뵙다 보면 대표님들의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대표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이내로 내가 이 사업을 접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후계인이 있어서 내 가업을 좀 승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럴 때는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요즘 법인 전환의 문의가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고민만 하다가 어느새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시고 또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시면 그만큼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을 느끼시게 됩니다. 미리 전환을 하셨더라면 몇 년 동안 세금 혜택을 더 받았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 정책이 완화 추세로 계속 간다고 한다고 하면 버티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2012년부터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세율 부분들도 구간을 나눠서 상당히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낮춰서 많은 개인 사업자를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업권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세율도 처음에는 상당히 더 큰 세율에 대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점점점 강화를 해서 영업권에 대한 평가 세율도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점점 더 혜택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민하시는 대표님들, 내가 법인 전환을 지금 해야 될 텐가?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계속 해도 될까? 이런 분들은 지금 빨리 선택을 하십시오. 계속 고민만 하시다가 결국은 내세금을 다 내시고 코너에 몰린 다음에 결국은 법인 전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가는 길을 한 개인이 저희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다가 늦을수록 비싼 수업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이 영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환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